사건 번호는 2024 타경 4675 근린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11월 19일로 약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 볼 수 있겠고요. 토지 면적이 지금 42평, 43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83.5평으로 최초 감정가가 9억 2천만원 설정되었는데 최저가 반값으로 떨어져서 4억 7천만원에 진행합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우량한 근린주택 9억 2천만원 정도 시가로 하는 것을 4억 7천만원으로 평가되어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8억 3천만원으로 감정이 되었고 건물은 8,477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로도 창고, 베란다, 휴게실 등이 있는데 600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경매 목적 대상물에도 모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 봐보겠습니다. 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용 승인 일자는 1992년도, 구조는 벽돌 구조입니다. 지상층수 2층에 지하층수 1층이 있는 그런 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을 보아야 하는데 이런 다가구 주택, 근린주택 이런 것들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등기된 내용들이 전부 똑같기 때문에 건물등기부등본만 가지고 왔습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 지금 총 3분이 계신데요. 전입일자를 보시면은 16년도, 13년도, 23년도입니다. 그런데 건물등기부등본에 가장 최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2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모두 임차인들이 늦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임차인들의 확정일자가 받았던, 배당요구를 했던,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그것은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고 경매를 받음과 동시에 대항력이 없어서 모두 소멸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과 근저당권 2건, 임의경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소유권은 경매 절차를 하면서 빼앗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하고요. 경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 끝나면서 경매 등기는 소멸합니다. 나머지 근저당권 2건이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91조에서 소멸한 등기들로 건물 등기부등본 현황과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모두 낙찰자가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는 깔끔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내용을 보시면 위반건축물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는데 그러한 내용도 없고 가구수도 총 1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대지의 위치, 집원,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한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이러한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용적률이 0%, 건폐율도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옛날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란으로 나와 있을 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건축물의 용도도 봐보겠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되어 있고 83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근생으로 되어 있어서 7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근생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주택을 포함한 근생 물건이다, 복합적인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유자 현황으로는 아까 보셨던 김명모 씨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에 특별한 내용도 보여지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고도지구 외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토지 이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내용을 보시면 감정평가액은 9억 2천만원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기준 시점은 24년도 11월경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김혜모 씨, 사망한 김혜모 씨의 상속인인 김명모 씨가 현재 이 물건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1층, 지하 1층에는 이제 고시원이군요. 고시원이 있지만 지금 사실상 보시면은 이런 물건이 공부상 반지하죠. 사실상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지상층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보았을 때 1층 물건이고 2층, 3층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보았을 때는 이제 대지의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았을 때는 여기가 1층이죠. 그리고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지하 1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여기가 1층, 2층, 3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그 곰팡이가 쓰는 반지하,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반지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1층이 주택, 2층은 고시원, 3층도 고시원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이 뭐죠? 사실상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이 된다. 월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치면은 1층도 주택이니까 돈 받을 수 있고 2층도 고시원이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고 3층도 그렇게 치면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 같은 경우 또 쪼개져 있잖아요. 집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은 당연히 월세 받기가 더 좋겠죠. 왜냐면 반개수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이 최저가가 4억 7천만 원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부 수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이 지금 방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방 개수가 제가 생각하는 고시원이라고 하면은
치면은 약 5개나 6개, 그러면 2층과 3층에 대해서 고시원의 반개수가 약 10개에서 12개라고 치면은 그 시세가, 월세 시세가 30만에서 40만이라고 해도 지금 최저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사실상 이 물건은 진짜 실거주도 가능한 게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2층과 3층 고시원에 또 월세 수익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황조사서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임차인이 이제 주거용으로서 아까 3분이 계셨다고 하셨죠. 23년도, 13년도, 16년도 모두 다 대학력이 없다는 것을 현황조사서를 통해 또 확인을 하였고요.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최선순위 설정된 근저당권이 02년도, 그 외의 임차인들이 모두 다 대학력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현황조사서라는 내용을 통해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월세죠,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낙찰자가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에도 공란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매각에 따른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기여, 특별한 내용 없다는 것입니다. 깔끔하다는 것이고요. 비고란에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고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각한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에서도 특별한 내용 보여지지 않고요. 유치권 같은 것이나 특별한 내용,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채권자나 법원 사이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왔다 갔다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를 보시면 저희 물건지 위치는 여기입니다. 신림동을 생각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2호선 신림역 근방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단점이 있는 게 이제 겨울철에 이 부분이 다 언덕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은 이제 월세가 약 40만원 선이나 30만원 선, 뭐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신림역이라고 하는 동네는 약 70만원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만큼 시세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고시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바로 우측에는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수요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월세 놓기에는 뭐 시세가 저렴하면은 놓기는 쉽고요. 그리고 고시원 쪽이라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이나 장기 장수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들이 있는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앞에 가시면은 이제 상권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비교적 나쁘지 않은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만큼 시세가 저렴하다는 사실, 그것까지 파악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 토지 면적이 142제곱미터, 그리고 건물 면적이 276제곱미터인데요. 저도 지금 이런 물건, 사실 이렇게 싼 물건은 보질 못했습니다. 보시면 이 물건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싸게 나온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흔치 않은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가끔씩 급매 물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밑에 물건이라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별로 큰 차이는 없고 건물 면적만 좀 차이가 있죠. 원룸이 17개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면적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인데 이렇게 시세 차익이 2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물건 자체가 싼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 물건에서 급매 물건을 이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감정가가 9억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물건을 보수적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6억 혹은 6억 5천만 원 정도는 하는 물건으로 보여지는데, 이 물건은 엄청나게 급매이고, 그러니까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은 아마 이런 물건들을 내부를 좀 보아야 하긴 하겠지만은 이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싸게 나온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저도 이런 물건들을 좀 잘 알고 있긴 한데, 이 경매 물건과는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이쪽 신림에 이렇게 조건을 걸고서도 물건이 지금 한 30여 가지 정도 되죠. 그런데 서울 전체로 보면요, 이게 5천여 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저가가 4억 5천만 원까지 넘어간다면은 더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런 물건 중에 보통 한 두세 물건 정도는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가끔씩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우연치 않게 본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경매 외적으로도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급매 물건들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사는 것보다 사실 급매로 사는 게 좀 더 마음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시세책은 글쎄 이렇게 좀 적어놨지만, 사실상 이 물건을 아까 제가 보았을 때 6억 5천만 원 좀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급매라는 거 감안해서도요. 그런다고 보면 4억 7천만 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지금 급매라는, 경매보다 더 매력적인 급매라는 것을 알아보시면 경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취득하실 수 있는,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경매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급매나 공매, 신탁공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제일 싸게 그리고 제일 좋은 위치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경매만 보고 있는 추세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은 약 1억 5천 정도,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중점 경관관리구역, 주요 산주변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237만원, 면적은 142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매 유학을 보시면 서울대학교 인근에 반값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시세 차익은 글쎄라고 적어놨지만 약 1억 5천만원 정도 보여지고요.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건 월세에 두었을 때는 괜찮은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서울 안에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비싼 물건은 좀 접근하기 어렵고 2, 3층 고시원으로서 월세 두둑히 받으면서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